자, 그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전화가 와서. 이제 요 부분, 여러분들이 중력 보상을 컨트롤러라고 하는 컨셉에서 추가해서 넣으려고 하면은, 도대체 세타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걸 넣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각도 세타가 0일 때, 쭉 뻗고 있을 때가 토크가 제일 많이 걸리죠. 이 길이가 모멘트 앞만큼의 중력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질량이라고 하면, 이렇게 팔을 쭉 폈을 때가 가장 토크가 크겠고요. 이렇게 쭉 오므렸을 때, 이 상태일 때 중력에 의한 토크가 가장 적겠죠. 이 엘보우 쪽에. 그래서 이때는 뭔가 가장 크고, 이때는 0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컨셉.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은, 이 부분이 코사인 세타가 될 이유도 이해가 가실 거고요. 또는 여기를 그 모멘트 암의 길이로 L 코사인 세타에다가 중력 마이너스 mg가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고, 에너지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게 좀 혼동이 될 수 있어서, 에너지 관점에서는 이 높이가 중요하죠. 이 높이는 사인 세타인데, 우리는 에너지 그 자체가 토크로 그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 라그랑지 메소드를 써서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을 한 걸 쓰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맞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많은 예전에도 질문을 하게 되면 세타는 0일 때에서 코사인 세타나 마이너스 세타는 똑같지 않냐 해서 중력 보상에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가끔 나오는데, 로봇들의 경우에 이렇게 되어서 이 밑에 이렇게 제어를 안 하죠. 그러니까 싱글라리티 관점 때문에 자코비안이 싱글라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넘어가게 제어를 로봇들이 안 하잖아요. 이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면 항상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인데, 세타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타 값이 90도에 가깝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토크가 중력에 의해서 걸리지 않기 때문에 코사인을 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로봇공학에서 얘기했던 MVG 토크라고 하는 수식에다가 이 G 부분하고 유사하게 우리는 케이지 코사인 세타를 PD 컨트롤러에다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력 보상의 영향, 아까 얘기드린 대로 PD 컨트롤러의 원래 값에다가 무언가, 여기에 있는 G세타는 원래 로봇공학에 있는 G세타가 아니라 이 부분은 중력 보상을 위한 G세타가 되겠습니다. 이걸 추가해 넣으면 여기서는 이제 수식으로 보시면은 G세타는 어떤 파라미터 하나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중력 보상 텀을 튜닝을 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지 값은 생각보다 좀 크겠죠. 중력을 보상해 줘야 되니까. 그럼 PD 컨트롤러에다가 바로 이 텀, 케이지 코사인 세타라는 걸 추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사인 기반의 중력 보상 텀을 추가해서 넣은 것이 여기 쿠카 NL의 PDGC라고 하는 텀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인 PD인데 GC를 추가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Q1, Q2, Q3 그 위치 데이터들, 저 3자유도 조인트 스페이스의 값을 3개를 넣고 제어를 하는 거고요. 예제에서 보시면 KP, KD, E 도트, 토크의 PD 컨트롤이고 그 부분에 G 세타를 넣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0도 근처일 때는 이 중력 보상 텀이 제일 크게 동작하고, 세타가 90도 가까이 무언가 되면은 이 텀이 0이 되는 이런 수식입니다. 그리고 이 수식은 두 번째 축에 제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축에 제일 큰 영향을 줄 텐데, 관련된 것들을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코드화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중력 보상 텀을 넣었더니 여기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2번 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중력 방향이기 때문에 2번하고 3번의 중력 보상 텀을 뭔가 설계를 해서 넣었더니,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1, 2, 3에다 다 넣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1, 2, 3 축에 다 넣었는데 케이지 값이, 여기는 케이지가 1번하고 3일 때에는 0을 넣었기 때문에 1번 축과 3번 축은 중력 보상을 하지 않고 2번 축에만 중력 보상을 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요. 보통 아까 처음 디폴트로 넣어놨던 KP, KD에 대해서 3개의 축이 동작을 할 때 2번 축이 오버슛이 이만큼 컸는데, 중력 보상 GC를 추가해서 넣었더니 어때요? 오버슛이 대폭 줄어들었고요. 이 2번 축의 중력 보상 값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 부분에 오버슛이 똑같은 개인 값을 가지고도 감소했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는 오버슛이 작다라는 건 내가 이 녀석들이 뭔가 토크량들이 적으면서 동적인 현상들을 많이 줄여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쭉 하고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이 녀석이 푸휴 하고 이렇게 동적인 효과가 되게 커서 올라가야 되는데 중력 텀이 하나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많이 줄여서 조금 더 수월하게 수렴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요. 2번 축이 덜 흔들리니까 3번 축의 오버슛도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어라고 하는 것들은 한 축의 제어뿐만 아니라 한 축이 안정화가 되면 다른 축에도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3번 축도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문제점이 여기서 하나 발생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것들, 이 왼쪽 거를 보시면 정상 상태인 이 부분에 약간 플러스 오차가 남아 있었던 반면 이번엔 중력을 뭔가 깎아 내려가는 이 중력 보상 텀이 그러니까 토크에 추가가 되는 중력 보상 텀이 하나가 들어갔더니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아까보다 커져 있고요. 그리고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GC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대부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굉장히 작은 에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에러가 작잖아요. 이 부분에서 되게 작은 에러들이 있고 그 에러들을 보상을 PD 컨트롤러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PD 보상이 아니라 PD 컨트롤러가 이 에러를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번 분석을 한 결과를 보시면은 에러가 작아졌잖아요. 그리고 속도는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 항은 거의 0에 가깝겠죠. 이 항이 0이 돼서 이 값이 되게 작아지고 있다면은 토크가 무언가 되게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토크 출력이 만약에 0이라고 해서 토크가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끝단에 가게 되면 일반적인 PD 컨트롤러에서의 토크는 KPE 플러스 KDE 도트가 될 텐데 끝단에서 속도가 0이 되니까 거의 0에 가까워서 이 항이 날아갈 것이고 에러가 없어지면 이 항도 0이 돼서 토크 출력이 마지막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 에러가 없는 지점에 가게 되면 토크가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될 텐데 그때 항을 보시면은 KPE 더하기 KG 코사인 세타는 0이라고 하는 수식이 되겠고요. 이 수식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부어 바꾸겠습니다. 여기 부어가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이 스몰 에러일 때는 KP 2도트, KD 2도트도 0에 가까워지겠고 이 값도 토크가 되게 작은 값, 0에 가까운 값으로 수렴을 해 들어갈 거고요. 그럴 때 더 이상 출력이 나가고 있지 않은 이 부분, 에러가 되게 작다고 물론 이 경우에 이제 버티기 위해서 에러에 대해서 출력이 나가고 있는데 이 경우를 조금 더 그 아이디어라는 케이스로 생각해서 토크가 지금 거의 안 나가고 있는 순간적으로 안 나가고 있는 0인 지점을 생각하시면 그때 에러는 특이하게도 에러가 현재 0이 안 돼 버렸고 마이너스 KP분의 KG 코사인 세타라고 그리고 여기 부호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 보상을 했더니 KP2하고 KG 코사인 세타의 합이 0이 되는 토크가 나가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런 수식이 등장하고 그때의 에러 값은 마이너스 KP분의 KG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호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부호로 약간 처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각도에 가서 멈추라고 했고 그때 내가 중력 보상 텀, 코사인 세타 기반의 중력 보상 텀을 넣으면 수렴하기에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수식도 마찬가지 결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해져 있는 값이죠. 세타는 목표로 한 값이 20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20도, 각도가 크면 클수록 코사인 값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마이너스 에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정상 상태 에러들이 아까보다 조금 더 크죠. 이때는 플러스 에러가 여기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보시면 에러가 조금 더 큰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러 값들, 정상 상태 에러들은 세타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되게 지저분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0도일 때하고 뭐 여기 90도일 때 이럴 때 에러항들이 중력 보상 텀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제어할 때는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로봇이 비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않게 에러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럴 땐 잘 되는데 이렇게 할 땐 또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 중력 보상 관련된 걸 추가해서 넣으시면 물론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형태를 넣었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하지만 각도에 대해서 에러가 변화하는 정상 상태 에러가 변화하는 케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그 퍼포먼스를 좋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중력 보상을 설계해서 넣을 수는 있는데요.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SS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부가 설명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불친절하게 되어 있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력 보상을 하는 것이 과연 득이 되는가라고 하는 설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고요. 저희 중력 보상은 여러분들이 모터 토크가 딸릴 때 모터는 살았는데 좀 사실 거꾸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설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를 해서 에러가 이만큼이 될 테니 토크는 얼마가 필요할 테니 보통 우리가 토크 계산은 중력을 기반으로 해서 적당히 하신 다음에 이 정도는 버텨야 되니 여기에 모터 토크는 얼마가 걸리겠구나. 그리고 질량은 대략 어느 정도 되니 그러면 토크가 계산이 돼서 나오죠. 그럼 그 해당하는 토크에다가 일명 세이프티 팩터라고 하는 안전도라고 하는 계수를 곱하죠. 이거 뭐 어려운 컨셉이 아닙니다. 내가 이 문제는 토크가 뭐 예를 들어서 10N 미터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또는 뭐 킬로그램 폴스로 표현되니까 뭐 1kg 폴스 미터만큼 있으면 되겠구나. 1kg 폴스 미터는 1kg의 질량을 중력 방향으로 1m에서 들고 있을 수 있는 수준을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다 세이프티 팩터로 보통 설계에서는 1.5에서 2배 정도 곱해줍니다. 그래서 한계 허용치들보다 조금 더 높은 것들을 곱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갔지? 이런 로봇 쪽에서 토크 계산하실 때는요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로봇에서 쓰이는 토크 계산은 MVG라고 하는 세 개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력을 기반으로 해서 토크를 푸시는 게 1차적으로는 맞아요. 그리고 많은 문제에서 예를 들면 M보다 G가 한 10배가 큰 경우도 많습니다. 중력 가속도 9.8이 곱해지고 그리고 세타2 아주 높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G세타라고 하는 부분만 로봇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어하실 때 세타2 급격히 갑자기 높아야 되는 거 쭉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세타2 생각보다 높은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1.5배 정도를 중력 기반으로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2배나 3배 정도를 사실은 골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아주 대략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하셔서 MVG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최대치를 토대로 토크를 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타2 최대값을 넣고 그 다음에 각도들은 각각 MVG 매트릭스를 최대한 크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르거나 또는 특정한 포스처, 뭐 로봇이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그럼 이 포스처들에 대해서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최대치를 우리가 토대로 해서 토크를 계산하게 되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상 로봇 쪽에서 설계하는 요령인데 그게 많이 이제 귀찮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중력을 토대로 해서 G에 대해서 토크를 결정을 하고요. 거기에 최종적으로 세이프티 팩터를 2 이상을 곱해서 모터를 선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하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설계적인 관점을 생각을 하지 않고요.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그것도 이제 자기 그 경험에 의한 센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총 100W급, 200W급으로 꾸미면 될 것 같아 라는 결정을 하고 나서 모터를 선택하고 실제 컨트롤을 해봤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게 수렴이 된다거나 왜냐하면 토크가 과하게 나오지 못해서 그리고 또는 그 모터의 스펙이 모터가 싸구려 모터인 경우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그 한계 허용 토크라든가 정지 토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스펙에서 잘못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모터를 선택하실 때 보셔야 되는 건 정적인 부분과 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정지 토크 같은 경우에는 멈춰 있을 수 있는, 이게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뚝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고, 동적인 거는 팍 하고 올라가는, 제어를 할 때 많이 중요한 성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되게 다 꼼꼼하게 스펙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정적이나 동적 토크, 최대 허용 토크들, 이런 부분들이 스펙에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저가 모터인 경우에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높은 수치를 곱해서 뭐 4, 5 정도 해야 사실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가공 같은 걸 이제 잘못하게 되거나 뭐 또는 뭐 대충 3D 프린터 이런 걸로 하다 보면 벨트 같은 걸 쓰게 되면 그 부분에 마찰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요. 베어링은 뭐 필수인데 많은 저가 형태로 졸업작품 같은 데서 만드실 때에는 베어링 설계해서 넣지도 않고 프레임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프릭션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로봇들 계열은 장난감처럼 적당히 만들어서는 사실 성공을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만들 때는 프로파일 뭐 이런 거 가지고 안 하고 알루미늄으로 깎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기본적인 기계 설계의 원칙들을 그대로 따져서 베어링 집어넣고 축 같은 경우에 뭐 양쪽 축 다 넣는 거고요. 양쪽 베어링 다 들어가고 이런 설계적인 기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시고 하시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터는 내가 사놨으니 모터 가격이 좀 되니까 이 시스템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대충 뒤에다가 중력 보상하기 위해서 뭔가 더 달아보고 하는데 달면 달수록 문제가 점점 좀 악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퍼포먼스 때가 중력 보상했더니 갑자기 중력 보상 없을 때는 그래도 가서 수렴 잘했는데 처지는 현상도 벌어지는 거고요. 결국은 로봇 쪽은 대충 만들어서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설계하시고 스펙 계산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대로 반영이 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들이야 뭐 대충 이런 거 달아서 하면 문 열고 문 닫고 뭐 뚜껑 열었다 닫았다 이런 건 간단하죠. 이런 건 대충 해도 되겠습니다만 다관절로 가면 갈수록 비선형성이 엄청 세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관하고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뭐 좋은 거 뭐 모터 센 거 쓰고 모터 큰 거 쓰고 모터를 센 거 토크가 많이 나오는 거 쓰게 되면 모터의 덩어리가 커지죠. 왜냐하면 모터의 토크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권선, 감겨져 있는 선의 양에 비례하고 선의 양은 다시 말하면 무게의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토크를 세게 하려다 보면 큰 모터가 들어가고 질량이 더 커지니까 더 큰 걸 골라야 되고 뭔가 악순환, 포지티브 피드백으로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설계를 하지 않으면 추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쪽은 적당히 만들어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축 정도면 모를까. 그래서 로봇 쪽에 설계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그래비티 컴퍼세이션을 했고요. 그거에 한 가지 사례를 봤는데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방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 상태 에러가 이렇게 아까보다 오히려 더 커졌기 때문에 개인 튜닝을 다시 해봅니다. 그러면 개인 튜닝을 조금 더 꼼꼼하게 다시 했더니 이렇게 오버슛을 줄이기 위해서 D쪽을 대폭 올렸고요. 이렇게 D를 올렸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시간으로 보시면은 시간축이 두 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D를 많이 올리면 성격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D를 대폭 올리니까 지금 보시면 0.5초인데 무려 0.2초 안에 2, 3초 안에 수렴들을 그래도 했고요. 이 위에 축이 이거 생각보다 좀 안 좋아요. 2축을 잡았더니 3축이 좀 안 좋고 약 1초 정도 근처 이 영역에서 3번이 수렴하는 현상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PD 컨트롤을 썼을 때에는 보시면은 1초 근처에 수렴이 잘 이렇게 근처가 되고 있었고요. 오버슛은 잡아줬습니다만 PDGC, 그래비티 컴퍼세이션을 한 경우도 모든 축에 대한 결과들을 보면 결국은 한 1초 가까이가 걸린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생각보다 퍼포먼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장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3번 축이 결과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3번 축은 그리고 그래비티 컴퍼세이션을 안 했죠. 3번 축에 그래비티 컴퍼세이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한 축 이렇게
2축에다가 그래비티 컴퍼세이션을 한 건데 3축도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막대기를 이렇게 달면 여기에 매스를 달게 되면 여기에 매스가 초과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번 축에 다시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2번 축 입장에서 보면 3번의 매스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비티 컴퍼세이션의 효과가 여기 있는 녀석의 효과가 다시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쪽에서는 대부분 3번 축은 신경을 쓰지 않고 2번 축인 여기 1번 축이 웨이스트라면 2번 축 쪽에만 그래비티 컴퍼세이션을 다는데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여기 1초고요. 이렇게 가서 여기서 수렴한다면 또 1초고요. 나아지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아지는 게 없어서 굳이 이 짓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쨌든 설계를 명확하게 못하고 많은 모터들을 사서 그래비티 컴퍼세이션을 해보겠다고 추가하지만 성능이 좋아지는 사례가 나타나질 않아요. 바로 이론적인 이런 요소들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3축 이상의 로봇을 만드는데 2축에다가 그래비티 컴퍼세이션 하는 것 과연 좋은가라는 측면에서 항상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시간 낭비이자 프레임 덕지덕지 더 새로 교체하고 일만 더 많이 만드는 거고 별로 이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비티 컴퍼세이션을 이 축에다 가끔씩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액추에이터가 아예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없다면 원래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이걸 못 든다면 성능이 나쁘더라도 그나마 들 수 있는 거는 그래비티 컴퍼세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들 많이 합니다만 제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혀 그렇게 많은 득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중력 보상 관련된 카운터 매스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카운터 매스를 달고 고생을 하느니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MVG 매트릭스를 토대로 해서 G를 토대로 좀 더 계산을 해보고 좋은 토크를 낼 수 있는 모터를 선택하는 것이 베스트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봇 쪽에 뭐 통념적으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이론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경험치에서 하는 룰 오브 썸 이게 베스트야 라고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얘기 드리면 지난번에 얘기 살짝 한 것처럼요. 어떤 토크를 낼 수 있는 모터를 결정했다면 그리고 그게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것 같은 이론들을 토대로 해서 모터를 선정을 했다면 그 일의 절반이 끝났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터 선정이 모든 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절반 정도가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모터를 교체를 하게 되면 무언가 모터를 잡아주는 브라켓들을 새로 파야 되고 브라켓이 바뀌게 되면 설계 전체가 다시 또 바뀌게 되고 모터의 크기가 커지면 작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커지면 커질수록 위에 단에서 커지기 때문에 1번 축도 다시 고려해야 되고 그냥 문제가 리셋되는 거죠. 그래서 로봇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2번 모터에 해당하는 이 들어올리는 작업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선택이 잘못되면 모든 일이 백지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계산 좀 하고 그리고 세이프티 팩터 3배 이상, 2배에서 3배 이상 전문가들은 1.5배 정도까지 씁니다만 여러분들은 2배나 3배 정도를 대충 골라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뭐냐? 이제 이 중력 보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바로 이 TDC라고 하는 이 비선형 컨트롤러의 왕이죠. 여러분 지금 이 동영상에 의미하는 것처럼 바로 이 TDC가 로봇 컨트롤러에서는 바로 압도적인 클래스를 갖고 있는 왕자입니다. 여기 이 그림만 보셔도 알 수 있죠. PD 컨트롤러가 이 정도의 취급을 받을 건 아닙니다만 제가 조금 더 희화해서 표현한다면 있죠. 도라에몽의 진구죠. 그리고 비선형 문제들 뭐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로봇은 그 자체가 비선형인데다가 그 다음에 로봇은 매스를 들었다 놨다 하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언설턴티가 있어서 PD 컨트롤러보다는 조금 더 SMC가 좋은 성향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대신에 채터링은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터링을 잡는 기법들은 결국은 뭐 끝단에 가서는 PD 컨트롤러를 다시 적용을 하는 이런 많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여기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PD 컨트롤러보다는 로봇 쪽의 입장에서는
SMC가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가 좋겠고요. 예, 여기에도 되게 센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격투왕 맹호라고 하는 바키, 예, 격투왕 바키라고 하죠. 요새 또 예, 거기에 나오는 그 아빠죠. 예.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TDC야말로 로봇 쪽에 로봇을 위해서 처음부터 설계가 된 컨트롤러이고요. 로봇이 갖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 중력 보상 문제들, 중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비선형 문제들, 이것들을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최강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TDC의 경우에도 약점은 있고요. 그 약점은 제가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고, 이 TDC는 아쉽게도 그러나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국내에서 TDC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전문가 그룹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알고 있고요. 예, 생각보다 많이 퍼지지 않은 좀 불운한 컨트롤러인데 이 불운하게 된 TDC가 생각보다 더 쭉쭉 퍼질 수 있었는데 예, 이게 막혔던 이유는 사실은 윈도우즈 98, 95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 뒷얘기들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쓸 일이 있을지 아닐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컨트롤러가 워낙에 재밌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예, 비선형 컨트롤러를 배우시면서 TDC라고 하는 녀석의 성격을 보는 거고요. 이 TDC는 여러분들이 컨트롤러를 조금 다른 시야에서 예, 보실 수 있는 예,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시간이 애매해서 이 TDC 편을 다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고민인데요. 잠깐 여기서 끊고 제가 시간이 잠깐 끊겠습니다.